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정말이지 시간은 눈코 뜰 새 없이 훅훅 지나가는 것 같네요. 연말이 다가오니 작년에 있었던 일이 또다시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시어머니가 불쑥 나타나 시댁을 뒤집어 놨어요. 아주 신명나게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 그 양반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 아휴, 현철이 네가 결혼하니까는 이제 네 옆에 짝이 생겼으니 네 아버지가 마음 놓고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도 편찮으시지 않고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다. 네가 아버지 몫까지 해서 소영이 잘 챙겨줘. 네 안사람이랑 같이 해서. 네, 그럼요. 말씀 감사합니다. 어서 식사 좀 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오셨는데. 그나저나 그 사람 연락 없었어? 왜? 네 엄마 말이다. 그 여자 연락 없었는가 해서. 그런 사람 연락 와도 제가 안 받아요. 그리고 올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왔겠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다른 지병 같은 건 없으셨어요. 다만 시아버님께서 늦게 제 남편과 시누이를 낳으셔서 연세가 좀 있으셨죠. 그래도 어른들 말씀대로 편찮으시지 않게 돌아가셨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저희 부부와 시누이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웬 여자가 나타났죠. 그 여자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나게 대성통곡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내 얼굴은 보고 갔어야지. 내 얼굴은 보고.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게 얼마나 많은데 평생토록 나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그렇게 내 얼굴도 안 보고 간 거야. 아이고 연철이 아버지.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정말 죽을 죄지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여보. 세상에나 여보라니, 현철이 아버지라니. 저는 줄줄 흐르던 눈물이 쏙 들어갈 만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시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면서 오열을 쏟아내던 그 여자, 아니 시어머니는 이내 제 남편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기도 했죠. 아들, 우리 현철이 언제 이렇게 컸니? 내가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이놈아. 아무리 엄마가 믿고 그랬어도 결혼식에도 안 부르면 어째? 사돈집에서 엄마 왜 안 왔냐고 안 물어보던? 무시당하진 않았어? 내 새끼가 언제 이렇게 컸어? 엄마? 엄마가 여긴 어떻게 왔어? 왜 왔어? 소영아 이리 와. 엄마 새끼 잘 있었어? 엄마가 왜 오기는. 당연히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와야지. 세상에 네 아빠 어쩌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니들도 그렇다. 엄마한테 연락을 해줬어야지. 내가 니들 아빠 세상 뜨는 것도 못 보고. 정소영, 그 여자 손 놔. 너 세연이 옆으로 가 있어. 우리가 왜 그쪽한테 연락을 해요? 그쪽이랑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자기 인생 살 거라고 어떤 논팽이랑 바람나서 자식이랑 남편 다 버려놓고 집 나간 여자한테 우리가 왜 연락을 해요? 나가요. 여기 와서 뭐 하려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나가요! 남편은 자기 얼굴을 매만지고 손을 부여잡는 시어머니를 볼 때도 아무런 표정이 없더니만은 저렇게 차갑고 매정하게 시어머니에게 나가란 소리를 했어요. 남편과는 반대로 시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터덜터덜 제 옆으로 왔죠. 시아버지가 남편과 시누이의 아버지로서 계시는 동안 남편은 시누이 옆에서 자신이 어머니인 양 정말 알뜰살뜰히 키웠어요. 그래서 시누이도 제 남편을 정말 잘 따랐죠.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세상 처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 과할 정도로 말이에요. 표정만 과한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도 과하더군요. 저는 제가 연극을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 내가 정말 니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면목 없는 일인 거 알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니들 아빠가 세상 떠난 걸 모른 척할 수가 있어. 나 그렇게 너희랑 너희 아빠 두고서 집 나가 살면서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았던 적 없었다? 정말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이고 세상에.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현철이랑 소영이 쟤네들 중학생, 고등학생 한창 사춘기 시절에 바람나서 집 나가놓고는 뭘 이제 와서 어미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나가! 니들은 뭐하고 있어? 저 여자 얼른 내보내라. 아이고 이 사람아, 여자 보는 눈이 어찌리 없었어. 아이고. 시어머니는 친척어른이 하시는 말씀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변해서는 그 친척어른을 흘겼어요. 제가 그거 봤다니까요. 아주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시어머니는 당신에게 비난을 하는 친척어른들을 모른 척하며 오로지 제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저한테 초점을 뒀어요. 마치 니들은 내가 공략할 대상이 아니다. 내가 공략해야 할 곳은 여기다. 여기가 노다지니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희 남편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 와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없던 일이 됩니까? 됐으니까 왔으면 조용히 있다가 밥이나 먹고 나가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 해놓고는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아나 본데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가요. 이제 와서 부모 대접 받을 생각 하지도 말고요. 그때는 내가 사정이 있었잖아. 나도 그때는 내 가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식이랑 남편 버려두고 나가서 새로 차린 가정에서 버림받을까 봐 나랑 소영이가 그 추운 겨울에 교복 입고서 손 꽁꽁 얹 채로 갔는데 뭐라고 했냐고요. 니들 아빠한테 가서 살아. 그리고 니들 나 없는 사람으로 여겨. 그게 당신이 자식이라고 찾아온 우리한테 했던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뭐? 갑자기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요? 아니면 그쪽 집에서 쫓겨났어요? 뭐가 됐든 잘 됐네. 나는 이 나이까지 항상 빌었어요. 우리 버리고 간 그 여자가 평생 괴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 소원 들어준 거면 잘 됐네. 왜요? 내가 막말하는 것 같아서 기가 차요? 자식한테 욕먹어서 기가 차냐고! 왜 기가 차? 나는 당신 내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내가 왜 당신 자식이야? 안 그래요?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남편이 저렇게까지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날 본 남편의 모습은 정말 차갑고 매정했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남남으로 지내자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달랐죠.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 아니라면서 눈물바람을 날리며 뛰쳐나가자 시누이가 그 뒤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빠, 정말 미안한데 나는 엄마 온 게 너무 좋아. 엄마라도 이렇게 나타나줘서 나 결혼할 때 혼주석에 엄마가 앉아 있어줄 수 있고 나도 친정 엄마가 있게 되는 거잖아. 오빠가 나 좀 이해해줘. 내가 오빠랑 아빠한테는 정말 너무 미안한데 나 엄마가 와서 너무 좋아. 내가 정말 미안해 오빠. 네가 왜 미안해. 네가 미안해 할 일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너한테 미리 얘기하는데 나랑 네 새언니는 그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원래 없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거야. 너한테 화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빠 지금 멀쩡히 얘기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가 무슨 말 하는진 우리도 알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시누이 본인은 시모와 가깝게 지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같은 여자로서 친정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알기에 시누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시누이의 의견을 존중했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남으로 대하고 살고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하며 가깝게 지내며 살기로 하는 거라며 나름의 타협안을 찾았어요. 하지만 역시가 역시라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경계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언니, 나 너무 떨리는 거 있죠? 언니도 오빠랑 결혼 준비하면서 상견례 할 때 이렇게 떨었어요? 그때 내 기억으로 언니랑 오빠는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아휴, 수능 볼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가씨. 나랑 오빠도 상견례 날 엄청 긴장했었어요. 그런데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나저나 어머니랑은 계속 연락드리고 지내죠? 잘 지내시죠? 시누이의 본격적인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날을 잡던 시기였어요.
신우이와 워낙에 가깝게 지냈던 터라 별별 연락을 다 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죠.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잘 지내시죠? 저 언니, 실은 엄마가 언니 연락처 알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다른 연락은 안 할 거고 그냥 오빠 소식 궁금할 때 오빠한테 연락하면 오빠가 안 받을 거 아니까 언니한테 정말 가끔 물어보고 싶을 때 정말 가끔 연락해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언니한테 미리 물어보고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네,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제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었어요. 사실 당황스럽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도 어쨌든 엄마니까 자기 자식을 궁금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해보려 했죠.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냥 나한테라도 가깝게 지내자고 말씀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밥이나 먹을 생각으로 시어머니와의 약속 장소에 나갔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니었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소영이도 그렇고 소영이 남편들에도 그렇고 둘 다 의사잖니? 그쪽 집안 얘기 들어보나 마나 어지간히 빵빵한 모양일 것 같은데 상견례 때 내가 꼴리게 나가면 우리 소영이 면이 안 서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며느리 덕 좀 보고 싶어서 말이야. 네가 나 옷 한 벌만 좀 해줘라. 그렇게 비싼 건 안 고를 거야. 그래도 내 나이도 있고 우리 소영이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 선은 맞춰서 옷을 입어야지. 괜찮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런저런 갖가지 이유를 내세우느라 바빴어요. 주저리 여러 말이 나왔으나 결론적으론 자기 옷 사달라고 저를 불러낸 것이었네요. 참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의 저런 태도를 보니 내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 엄마한테 모질게 구는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화도 났어요. 어쩜 저렇게 자기 자식인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걸까 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세게 나갔어요. 쉽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머니, 저는 오늘 어머니가 저한테 얼굴 좀 보자고 하셨을 때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서로 좀 가까워지자고 연락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심 어머님한테 감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옷을 사고 싶으셔서 그러신 건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아가씨한테 듣기로는 최대한 간소화하게 식사 자리도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어머니랑 아가씨 말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정말로 어머님 옷이 필요하신 거면 제가 그때 사드릴게요.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저 그럼 지금 아가씨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되죠? 제가 신우이한테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사색이 돼서 다급히 제 손을 낚아챘어요. 정말 빠른 속도였어요. 어머, 너 순둥하게 생겨서는 어쩜 그렇게 칼 같니? 소영이 걔는 죽은 치아빠 닮아서 원래 애가 검소해. 그쪽 집안에서도 간소화하게 상견례 하자고 했다고 해도 첫인상이 중요한 건데 내가 거지같이 하고 가면 소영이가 뭐가 되겠니? 어? 아휴, 참네. 됐다, 말아라. 아주 부창부수라고 지 남편이랑 하는 짓이 똑같네. 니들도 상견례 때 올 거니? 어휴, 와서는 제발 그 빳빳한 태도는 하지 말아라. 어? 저게 지금 뭐 하자는 것인지.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 좋아했다, 자기 혼자 화내고 휙 나가버렸어요. 그 와중에 계산은 저보고 하라고 하고는 나가더군요. 제가 저 때부터 시어머니라는 인간의 성향을 정확히 알게 됐네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치사한 인간인지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상견례 자리에서는 시어머니가 나름 사고를 안 치고 잘 있었어요. 하지만 상견례를 마치고 난 뒤 난리를 피웠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 누구 마음대로 뭘 어떻게 해? 엄마인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니들이 나서서 스몰웨딩인지 뭔지 그걸 찬성한다고 하는 거니? 어? 그리고 예단은 왜 생략한다는 건데? 니들은 소영이 제가 저런 뻘소리하는 거 듣고도 다 좋다고 했던 거야? 어? 어쩌면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같이 답답한가 몰라. 아유, 속 터져.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이미 아빠 돌아가시기 전부터 나랑 남자친구가 양쪽 어른들한테 다 양해 구했던 거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 어른들도 다 좋다고 하셨었고. 나는 어른 아니냐? 그 어른들 중에서 내가 빠졌잖아.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화를 냈던 이유가 이해가 가시나요? 보편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말이죠. 신우이는 이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비 시부모님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스몰 웨딩으로 간소화시켜 결혼을 하기로 했었어요. 예단도 생략하고 말이죠. 신우이나 신우이 남편 되는 사람이나 둘 다 검소했거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의 예상과 달리 신우이 시부모 되는 분들도 강원도에서 옥수수랑 감자 농사 짓는 순박하신 분들이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저 사실을 알고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예단이라도 받아내서 자기 몫을 챙기고 싶었는데 딱 봐도 그게 안 될 것 같으니 말이죠. 어머니, 그 부분은 아가씨가 말한 게 맞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얘기 끝난 거였고요. 양가 집안 모두가 소소하게 하는 걸로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편도 아까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 불만 없고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양가 어른들 중에 내가 없었잖아. 너 내 말 못 알아듣니? 귀머거리야? 한 명이라도 싫다고 하면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지. 나는 얘 부모 아니냐? 내가 죽었어? 내가 없는 사람이야? 버젓이 살아서 내 의견 얘기하는데 왜 들어먹지를 않냐고?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이야기를 했죠. 정말 말을 섞기 싫었으나 억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티를 팍팍 내면서 말이에요. 누구한테 귀머거리네 마네 헛소리예요. 말 조심해요. 그리고 이미 당신이 나타나기 전에 아빠랑 소영이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랑 다 상의해서 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뭘 이제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려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소영이가 상견례 자리에 오라고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아까도 그래. 사돈 어른들도 다 이미 정한 일을 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언성은 왜 높이는 건데? 제발 좀 이때까지 엄마 노릇 안 했으면서 갑자기 부모 노릇 하려고 하지 마. 이 싹퉁머리 없는 자식아. 너 계속 엄마한테 당신 거릴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디? 이미 상황은 악화가 됐어요. 순한 신우이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언성을 높여 싸우고 가관도 아니었죠. 신우이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남편한테 손찌검을 하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말이야. 끝까지 엄마한테 죄송하다 소리 안 하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저는 있는 힘껏 신모의 손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어머님이야말로 이러시는 거 아니죠. 이 사람 말하는 거 틀린 것 하나 없어요. 그렇게 아가씨 결혼 방식에 불만이시면 진작에 나타나시지 그러셨어요? 아가씨랑 이 사람 둘 다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이러세요 정말. 시어머니는 저까지 자기한테 쏘아붙이자 손을 벌벌 떨며 분을 못 이겨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니들은 결혼식에 절대 오지 말라며 난리를 쳤네요. 니들도 젖것들. 니들은 절대로 소영이 결혼식에 오지 말아라. 알겠어? 좋은 날 초치기 딱 좋은 것들이야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초치고 있는 게 누군데 말이죠. 결국 그날 그렇게 신우의 상견례 자리는 난리가 난 채로 마무리됐어요.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래도 시간은 잘만 흘러서 신우이의 결혼식 당일이 됐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있었죠. 하여간에 자식 새끼라고 있는 것들이 두 놈 다 지압이 닮아가지고 자기네들 실속이라고는 챙길 생각을 못하지. 아휴, 네 아빠가 그동안에 여기저기 축의금이면 뭐며 뿌린 돈이 얼마일 텐데 말이야. 니들은 돈은 누가 갖다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것들이야. 답답하다 답답해. 아이고 그 와중에 또 안사람이라고 지랑 똑같은 것을 만나가지고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어디서 호구들만 모아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결혼식을 크게 하는 것, 예단에 집착했던 이유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뻔히 속보이게 상견례장에서부터 난리를 피워놓고 신우 결혼식에 온 게 대단하다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장례식 이후부터 해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본 게 얼마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질려버려서 신우 결혼식이 끝나면 2번 다시 시무를 안 보고 싶었어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시무를 향해 경멸스럽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고 사신 거지. 결국엔 엄마 지금도 나랑 소영이 그리고 아버지 덕 좀 봐서 돈 챙기려고 한 거잖아. 돈 챙기면 또 떠날 거 아니야? 어차피 떠날 사람이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
괜히 소영이 속상하게 만들지 말고. 아이고, 내가 니들이 와서 이딴 소리를 해댈 거 알아서 결혼식에 오지도 말라고 한 거야. 알기나 해? 어쩜 지압이 젊었을 때랑 똑같이 답답한 소리만 해댈까. 야, 나도 너랑 말 섞기 싫어. 그러니까 너 가서 네 볼일이나 봐. 참다 못한 남편이 세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 역시 지지 않았죠. 아니, 대체가 저럴 거면 왜 굳이 꾸역꾸역 식장에 와서 앉아있는 거냐고요.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해대는 시어머니를 저는 가뿐히 무시하고 저희 할 일을 했어요. 그날은 착하디 착한 저한테도 친여동생이나 다름없는 시누이의 결혼식 날이었으니 말입니다. 소중한 시누이의 결혼식 날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시누이도 저희 부부가 오자 그제야 안심한 듯 했어요. 언니,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언니랑 오빠 안 오면 어쩌나 나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으이그, 내가 아가씨 결혼식에 왜 안 와요? 누구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오늘 아가씨 정말 예쁜 거 알죠? 그러니까 눈물 흘리지 말고 예쁘게 들어가요. 알았죠? 드레스를 입은 시누이는 참 예뻤어요. 시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남편 얼굴을 보고도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 마찬가지였죠. 앞서 시어머니가 막말을 해대고 한 것도 시누이의 모습을 보자 싹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분위기는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소규모 결혼식이다 보니 따로 신부 대기실이 있다기보단 몇 발자국만 내디디면 버진로드 같은 길이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입장을 준비하던 시누이의 드레스 자락을 제가 모르고 밟았었나 봐요. 제가 시누이 드레스 자락을 밟았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순간 쿵 하더니 제가 어느새 바닥에 철퍼덕 나자빠져 있어요. 초대도 안 한 년이 와서 깽판을 쳐? 그리고 넘어진 제 시선 바로 앞엔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물론이고 결혼식장에 온 소수의 하객들 모두가 깜짝 놀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일부러 지금 소영이 얘 드레스 밟은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그렇게 사람 좋은 척하면서 해실해실 웃으면서도 소영이 얘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너 드레스 이거 자국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솔직히 저건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화풀이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결혼식장에 와서까지 제 남편한테 들었던 소리에 대한 화를 풀어내는 듯 제게 고함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를 말리고 있고 시누이는 드레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어요. 그건 바로 시누이의 주례를 봐주기로 했던 주례 선생님이었죠. 아이고 이진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응? 저는 제 이름을 부르며 넘어진 제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려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바로 시누이 병원의 병원장님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그 병원장님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냐고요? 그건 제가 신우 병원에 갔었을 때 벌어진 일이었죠. 어머,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얼른 내려와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날도 너무 춥잖아요. 일단 진정하고 내려와서 나랑 얘기라도 좀 해요. 얼른 내려와요. 네? 제가 병원장님의 딸을 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병원장님의 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하필 제가 신우이 병원에 방문했던 그날 병원장님 딸이 나쁜 선택을 하려고 했고 제가 그걸 발견했었던 거예요. 사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냥 지나치겠어요. 저는 병원장님 딸을 타일러서 그걸 막았죠. 그 뒤로 병원장님 딸은 저랑 매우 가까워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명상도 하고 자꾸만 생각을 환기시키다 보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명상 수업과 요가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우울증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 아픈 건데 마음이 아픈 사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환기시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기에 병원장님 딸이었던 그 친구한테 그걸 제안했어요. 제 말 한 번만 믿어보라면서 말입니다. 그 덕분에 병원장님의 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신우 병원장님은 제 존재를 알게 됐고 저한테 본인 목숨과도 같은 자식을 살려줬다면서 병원장님 따님과 함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병원장님 딸이 갖고 있는 병원 지분을 조금 줬죠.
아이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봐요. 귀한 인연을 여기서 또 만나네. 혜진 씨 덕분에 지금 우리 연주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다니면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아유, 그런데 이게 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얼른 일어나요. 어? 무튼 저는 그날 신우의 결혼식 주례를 신우 병원 병원장님이 보는지 몰랐던 상황인지라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발라당 넘어진 채로 그분을 오랜만에 마주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기에 더욱 창피했네요. 병원장님이 저를 보며 반가워하자 신우와 신우 남편은 어리둥절해했고 병원장님은 저의 인연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주례에서도 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귀인이 인생에 있다는 말 아시지요? 저는 오늘 저희 딸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귀인을 제가 아끼고 존중하는 후배들의 결혼식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가족으로 말이지요. 그러면서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러 장소를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제가 병원 지분을 갖게 됐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 남편과 저를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충분히 놀랄만한 일이긴 하니 말입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그 순간적인 음흉한 미소를 잊지 못합니다. 깜짝 놀라는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이내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는 뭔가 작심이라도 한 듯 결혼식 이후부터 제게 알랑방귀를 끼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뭐 가진 거라도 많으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며느리한테 금이라도 하나씩 척척 해주기라도 할 텐데 아유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말이야. 그래도 내가 우리 희진이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왔어. 사양하지 말고 집에 가지고 가서 끼니 때 꺼내서 먹어. 니들 둘 다 바깥 일하는데 밥까지 해먹으려면 그게 얼마나 일이겠니, 안 그래? 그리고 지난번 소영이 결혼식 때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그랬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결혼식인데 드레스라도 망가지면 결혼식 망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알겠지? 반찬을 해오더군요. 그 와중에 반찬 그거 사서 온 것이었다는 사실 어떠세요? 뭐 예쁜 용기에 담아서 주고 싶었다면서 일회용 반찬 용기에 담아다 주셨는데 반찬 몇 개에 떼담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반찬 가게 이름이 적혀있는 가격표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와중에 마음에도 없는 사과까지 했어요. 제가 잠깐이지만 지켜본 시어머니는 모성애라는 게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딸 결혼식을 제가 망칠까봐 그랬다는 게 전혀 믿기지 않았죠. 여러분,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는 것처럼 이유 없는 호의는 없지 않겠어요? 물론 시어머니 같은 인간 유형들은 말이죠. 역시나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 왔니? 바쁜 시간인데 불러내서 미안. 다른 게 아니라 너랑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한날은 시어머니가 제가 운영하는 학원 근처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온갖 불쌍한 표정을 다 지으면서 서류를 몇 장 내보이더군요. 무슨 서류인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서류는 시어머니의 채무 내역이 빼곡히 적혀있는 서류였습니다. 대체 집을 나가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것인지 채무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이미 너도 뭐 나한테 기대하는 거 없고 하는 거 다 아니까는 내가 제안 하나 하려고 말이야. 소영이 그 계집애한테 내가 얘기했었는데 자기는 죽어도 안 해줄 거라고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나 이거 빚 좀 갚아줘라. 그럼 내가 니들 인생에 다시는 안 나타날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자식 덕 좀 보려고 한 거였어. 그런데 자식 새끼들 낳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내가 지들 낳아준 어민데 이 영 싹퉁머리 없이 굴잖아. 이 빚만 좀 갚아줘. 아유, 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돈복이 좀 있나 보다. 깔끔하게 이거 싹 갚아주면은 내가 2번 다시 니들 인생에 안 나타날게. 어떠니? 혼자 무슨 드라마 찍는 줄 알았네요. 저렇게 서류 내밀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돈을 갚아줄 줄 알았나 보죠.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내민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시어머니한테 되돌려주며 얘기를 했죠. 제가 어머니 빚을 왜 갚아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혹시 지난번에 아가씨 결혼식 때 들은 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아니, 내가 남도 아니고 네 시어머니잖니? 네 남편 엄마라고, 엄마. 자고로 옛말에 시부모님을 네 부모처럼 모셔야 한다는 말 못 들어봤니?
네가 평생을 백년해로 할 남자 낳아준 사람이 난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그 사람 낳아주신 건 감사한데 어머니가 낳아주시기만 했지 그 사람이랑 아가씨한테 주신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제가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제 남편이랑 아가씨 그리고 저한테 어떤 말을 하셨었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다 봤는데 제가 왜 어머니한테 빚을 갚아드리고 말고를 해요. 저는 어머니한테 드릴 돈 없고요.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일 없었으면 해요. 그리고 반찬 같은 것도 안 주셔도 돼요. 저희 동네에도 그 반찬 가게 체인점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단박에 와다다 싫다고 잘라내버린 뒤 그 자리에서 일어서 나왔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잠자코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사연을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서 또 무슨 영화를 찍는 것인지 신우이와 신우이 남편이 일하는 병원 앞에서 혼자 1인 시위를 했어요. 낳아준 부모에게 일말의 도움도 주지 않는 매정한 자식과 며느리라고 적은 채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병원 지분을 주었던 병원장님이 있는 곳이 신우이와 신우 남편의 병원이니 일부러 그곳을 고른 건 아닌가 싶어요. 소영이 네 생각은 어떤지 나한테 명확히 얘기해줘야 돼. 일단 오빠랑 네 새언닌 그 여자 고소하기로 했어. 나한텐 이미 진작부터 그 여자 내 엄마 아니었으니까 아무 상관없거든. 그런데 네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할래? 나 고소할 거야. 나한테도 엄마 없어. 그게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이 아니잖아? 오빠, 나는 적어도 엄마가 그날 아빠 장례식장에 왔을 때 엄마가 이제는 우리한테 완전히 돌아오려는 모양이다. 나랑 오빠한테 미안하고 아빠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돌아온 거구나 생각했어. 그래서 나도 이제 마음 놓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싶었어. 그런데 내가 사람 잘못 본 거야. 오빠랑 새언니가 본 게 맞아. 나도 고소할 거야. 병원장님한테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이한테도 미안해서 안 되겠어. 결국 신우이와 저 그리고 남편은 서로 이야기를 하여 시어머니를 고소하기로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말이죠. 어쩌면 엄마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남한테도 그렇게 잔인하게 상처를 주진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세 사람이 당신을 고소한다는 걸 알고 나서 아주 더욱더 난리를 피웠어요. 이제는 신우이 병원에서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남편이 사는 집 앞에 나타나서는 그 모양을 떨더군요. 이것 보세요 아주머니. 지금 애기들도 돌아다니고 다 보는 곳에서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확성기 가지고 빽빽 소리나 질러대고 욕짓거리하고 애들한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야 정말. 아이고 자식 새끼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네요. 그리고 어차피 애들도 커서 욕하고 싸움질하고 그러면서 살 건데 뭐. 조기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남이사 뭐 하던 말던 상관 끄고 당신은 집에 가서 밥이나 해. 나는 내 자식 새끼한테 피해 보상 받을 거니까.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트 단지 앞에 찾아왔어요. 팻말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확성기까지 들고 와서는 욕을 섞어가면서 1인 시위를 했죠. 그 선이 도가 넘어서 아파트 주민들도 여간 괴로워하는 게 정말이지 지금도 너무 죄송스러워요. 물론 시어머니가 그렇게 민폐를 저지를 때마다 저희 부부가 나서서 돌아가시라고 했죠. 나중엔 경찰도 얼마나 여러 번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 절대로 포기 안 하고 계속 시위를 해댔습니다. 나중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거 보세요 아주머니. 이미 아주머니 아들 내외분이 알아서 하라고 설명해줬다니까요. 얼른 일어나서 경찰차 타세요. 우리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아주머니 고소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얼른 일어나요. 아니 대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대체가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지. 일어나라고요. 아파트 주민 대표까지 나섰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저 그리고 남편 신우이한테 고소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파트 주민들한테까지 고소를 당했어요. 그뿐이게요. 병원 측에서도 시어머니를 향해 고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시위를 하면서 병원장님과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루머까지 퍼뜨렸거든요. 그러니 그 점잖은 병원장님도 참지 못하고 고소를 했겠죠. 그런데도 시어머니 그 수많은 고소장을 받은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저희 부부들에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요. 내가 니들 대한민국에서 팔붙이고 살게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아이고 절대로 그 꼴은 두고 못 보지. 알아? 내가 니들 국민청원 넣을 거야. 국민청원. 그거 한 번 올라가면 니들 신상 다 털리는 거는 그거 시간 문제인 거 알지? 천륜을 어긴 자식들과 못된 며느리. 내가 그렇게 내용 상세하게 적어서 니들 대한민국에서 못 살게 할 거야. 알기나 해,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참 추하다. 정말 추한 거 알아?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나 싶어서 너무 놀랍기까지 해. 엄마, 우리 어릴 때 툭하면 니들만 없었어도 엄마 인생 폈을 거다. 그 소리 하면서 우리 밥도 안 주고 그랬던 거 내가 아직도 기억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집 나갔을 때 좋기도 했어. 물론 화는 났지. 어떻게 엄마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나가는 거라고 자식인 우리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보는 눈앞에서 그 남자 손잡고 집을 나갈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 나한테는 몰라도 엄마 소영이한테는 정말 이랬으면 안 됐던 거 알아? 엄마 소영이한테는 정말 이러면 안 됐어. 소영이 걔가 엄마 나타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 좋아서 얼마나 마음을 놨는데. 뭐, 너 지금 내 앞에서 연기하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아주 쇼를 하고 앉았네. 야,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뭐 니들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아? 나 니들한테 사과할 마음도 없고 니들한테 사과할 일도 없어. 사과는 니들이 나한테 해야지. 그래, 네 말대로 오랜만에 나타난 엄마가 돈 좀 필요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한 사람이란 애는 딱 잘라서 말이야. 나는 어머니한테 돈 드릴 이유 없다고? 그게 말이야? 네가 얼마나 네 한 사람한테 엄마를 개무시하는 소리를 해댔으면 네 한 사람이 그렇게 싸가지 없이 딱 잘라서 싫다고 했겠냐 이 말이야.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희한테 너희를 그냥 둘 것 같냐며 그걸 가지고 국민청원을 넣을 거다 떠들어댔죠. 그리고는 저는 말도 안 되는 막말과 악담을 쏟아부었습니다. 전날이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인 제 남편한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만 일부러 골라서 내뱉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더욱 강경하게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던 내용까지 싹 다 녹음을 해서는 또 고소를 했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시어머니의 행동은 추악하고 사악했거든요. 오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솔직히 우리 그 여자한테 손해배상 같은 거 받으려고 이 일 진행했던 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어쨌든 그 여자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앞에 안 나타날 건데 뭐. 안 그래? 난 괜찮아. 나랑 네 새언니는 네가 더 걱정이야. 너 마음 안 좋을까 봐. 그런데 소영아, 엄마라고 해서 모든 엄마들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좋은 엄마들이 더 많은 거 아는데 그냥 너랑 나랑 만난 엄만 우리가 운이 안 좋았었나 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쁜 엄마를 만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소영아, 네가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런 엄마를 엄마라고 만났던 거니까 네가 어떠한 자책도 안 했으면 좋겠다. 오빠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믿어. 나랑 네 새언니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신우이와 저희 부부는 서로를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었어요. 제가 특히나 마음이 안 좋았던 건 신우이가 저희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친정엄마를 안고 엉엉 울었다는 점이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도 좋아라 해주시지만 저희 신우이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저한테도 너무 잘하고 그저 사돈어른들을 대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신우이를 미워하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2번 다시 연락 안 할 거라고 문자를 남기고 잠적해버린 그날 신우이가 저희 친정집에 찾아가서 엉엉 울었다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휴,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안고 있는 내내 나도 눈물이 그렇게 났어. 어떻게 엄마라는 여자가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모질 수가 있니? 내 몸을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은 게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 여자는 자기 자식들한테 그랬다니? 니들이 고생 많았어. 이제는 다 잊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니들 인생 살으라고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너도 네 남편이랑 신우이 잘 좀 챙겨줘. 알겠지? 친정엄마의 말을 듣는 내내 저도 울었어요. 신우이와 제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말이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온 집안을 헤집고 떠난 뒤 저희들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누이 부부랑 저희 부부 사이가 워낙에 좋아서 함께 놀러도 다니고 있어요. 명절이면 신혼의 부부는 저희 친정에 오고 저희 부부도 시누이 시댁에 놀러 가기도 하며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24년엔 시누이랑 제가 시기 비슷하게 아이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우스갯소리도 했네요. 아이들도 저희처럼 사이좋게 지냈으면 해서 말이에요.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으로 빚을 갚기는커녕 빚이 더 늘어난 상태로 우리 곁을 떠난 시어머니, 그리고 다시 행복을 찾은 저희 네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길었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